완전 시각적으로 압도적이죠 지금. 자, 36번 시각적으로만 압도적인 게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빡셉니다. 자, 이게 세포구나. 오늘 세포했는데. 가이쌤 이해하셨는데 생명생한테 찾아갔어. 그래서 우리 반에서 영상 찍어서 노래받은. 진짜? 우리 반 그럴만해요. 글이 일단 굉장히 그렇게 친절하지 않고 그 이음새들이 이 말 다음에 왜 저런 말을 하는지가 조금 쉽지 않은 글입니다. 근데 뭐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뭐 한번 해보죠. 자, 발달, 인간의 몸의 발달은 그러니까 이런 발달은 항상 우리가 몸 얘기할 때 발달이라는 거는 진화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진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디의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은 그냥 성장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알겠죠? 인간의 몸의 발달은 당연히 뭘로부터 발달해?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커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분열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의 인간의 몸의 발달은 그럼 이게 주어져 제공한다. 많은 예시들을 뭐에 구조적 풍부함의 많은 예시들을 제공해준다. 저 일단 여기까지 했을 때는 그렇게 이해 못할 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 성장이? 네. 단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와 뭐라 그 인간의 몸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뭐를 제공해주는 쪽으로 가는구나? 좁아지는 거야? 풍부해지는 거야? 풍부해지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단 하나의 세포를 이렇게 키워놓은 것은 뭐야? 발달이죠. 발달. 성장이라고. 그러니까 성장이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건 뭐야? 구조적 풍부함의 많은 예시들을 제공해준다. 하고 어떤 구조적 풍부함이냐? 가능한 어떨 때 가능한 그 반복되는 생산이 뭐에 무작위적인 변이의 반복되는 생산이 결합될 때 뭐랑 무작위적이지 않은 선별과 결합될 때 가능한 그런 구조적인 풍부함의 많은 예시들을 제공해 줍니다. 대박이죠. 처음부터 말이.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물론 여러분은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잘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문제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냥 어려울 뿐이지. 자, 보세요. 인간의 몸의 발달을 보면 구조적으로 얼마나 풍성한지의 많은 예시들을 볼 수 있다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구나 인간의 몸은 라는 거에 많은 예시들을 볼 수 있다고. 뭐에서부터 뭘로 발달하는 게? 이 단일 세포로부터 인간의 몸이 발달해가는 과정이 구조적 풍성함의 많은 예시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를 잘 보여줄 거라고. 단 하나의 세포에서 인간의 몸이 되어가는 이런 발달 과정이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구조적 풍성함을 보여줄 거야. 근데 이 구조적 풍성함은 어떨 때 가능해지는 거냐면 즉 인간의 몸이 이렇게 발달해서 굉장히 단일 세포에서부터 이렇게 풍성하게 발달해 가는구나라는 걸 보여줄 건데 근데 이러한 풍성한 발달은 어떤 때 가능해지는 거냐면 여기 D가 이제 이 글의 핵심이거든요. 랜덤한 베리에이션의 반복적 생산이 랜덤하지 않은 선별과 결합될 때 이런 게 가능해지는데 이런 스트럭처럴 리치니스를 인간의 몸의 발달이 잘 보여줄 것이다. 변이는 굉장히 랜덤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뒤쪽에서 점점 이 말에 살을 붙여줄 텐데 인간이 커가면서 만약에 이런 랜덤한 베리에이션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키나 아니면 얼굴 생김이 그냥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인간의 얼굴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 하나의 세포에서 얼굴이라는 게 되어갈 때, 얼굴이라는 구조를 가져갈 때 어때요? 세상에 똑같은 얼굴이 하나라도 있을 수 있냐고.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랜덤한 베리에이션의 반복적인 생산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근데 요거 하나만 이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요것이 뭐랑 결합이 되냐? 플러스 되냐? 넌 랜덤한 셀렉션과 결합이 될 때. 자 보세요. 너무 당연한 거야. 여러분의 얼굴은 다 달라. 그러니까 뭐야? 랜덤 베리에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또 하나 봅시다. 이게 정말 그러면 indefinitely 랜덤한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인간의 얼굴이 발달할 때 여러분들 얼굴은 다 다르긴 하지만 지킬 건 지킨다고. 이를테면 내 얼굴에서 눈이 5개가 된다든지 눈이 3개가 된다든지 콧구멍이 4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빨의 개수가 다르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이제 이 문장을 정리를 하면 봐봐. 인간의 몸의 발달은 일단 뭐야? 인간의 몸의 발달은 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는 해? 구조적 뭐를 만들어가? 풍성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는 해. 발달이란 구조적으로 풍성해지는 과정이라고. 그렇잖아요. 성장해 가는데 단 하나의 세포에서 발달은 구조적으로 풍성해지는 건데 근데 이런 구조적 풍성함은 뭘로 만들어지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로 만들어지냐? 쉽게 말해서 랜덤 변이 플러스 넌 랜덤 선별이라고 했어요. 이 조합으로 구조적 풍성함을 만들어가. 인간의 발달은. 그러니까 변이는 금방 무작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니네 얼굴이 다른 거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눈이 5개이고 콧구멍이 3개고 이렇게까지 허용하진 않아. 알겠어? 변이는 무작위로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선별을 해. 선별. 근데 이 선별은 무작위적이지 않으니까 정해진 방식대로 선별을 하기는 해. 이해하겠어? 즉 이런 방식. 눈은 2개만 해줄 거야. 이렇게 선별을 할 거라고. 눈 3개를 만드는 변이가 나타나면 이게 선별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이런 거라고 지금. 원칙이 있는 거죠. 무조건. 야 콧구멍 2개만 갖고 와. 눈 2개만 갖고 오고 입 하나만 갖고 오고 그 안에서의 변이만 허용해 줄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뭐한다? 단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구조적 풍성함을 가진 뭘로? 신체라는 걸로 발달해 가는 거다. 이해했어요? 이 말이 핵심이 지금 뿌리입니다. 이 공식이요. 이 공식이 지금 양자의 결합이다. 부연 설명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흔들림 없이 나머지 뒤에 말들을 어떻게 위에 말이랑 연결 지어주느냐 하는 건데 그게 친절하지 않아서 이 글이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모든 단계들은 우리 몸의 발달의 모든 단계들은 뭘로부터 뭘로의 진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커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아로부터 뭘로? 성인으로의 신체 발달의 모든 단계들은 이 주어져 동사고요.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언하듯이 내뱉은 어려운 일반론의 문장을 이제 부연 설명하겠다는 거야. 알겠어? 부연 설명이라고 이제. 우리 몸의 발달의 모든 단계들은 다 보여줘요. 그럼 뭘 보여줘야 돼? 내가 뭐라고 썼어? 발달은 구조적 풍성함 쪽으로 갈 건데 그 발달의 구조적 풍성함이 뭘로 이걸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부연 설명해야 돼요 지금. 알겠어? 그래. 우리 몸의 모든 몸의 발달 단계들은 다 보여줘. 그럼 이걸 보여줘야 된다니까. 이거를. 알겠어? 그러면 여기 봐. 랜덤 나왔죠? 랜덤한 활동들을 보여줘. 근데 이것만 보여주고 끝나면 돼, 안 돼? 이 공식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이거 플러스 이거라는 걸 보여줘 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고. 그냥 알겠어? 그래서 랜덤한 활동들을 보여주는데 어디에서는 세포 수준에서는 랜덤한 활동들을 보여줘. 그리고 몸의 형성은 달렸어. 뭐에 달렸어? 그 새로운 가능성들에 달렸어. 니네 얼굴이 어떤 식으로 형성될 거냐 하는 거는 기존 걸 그대로 만드는 거에 달려서 새로운 변이에 달렸어. 새로운 변이에 달렸다니까. 기존에 있던 누구하고도 다른 얼굴로 여러분은 갈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으니까 몸의 형성은 결국 새로운 가능성들에 달렸죠. 발생되는 뭐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활동들. 이런 활동이 뭔 활동이었어요? 여러분 얼굴 다르게 만들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활동이었어? 랜덤 활동들이죠. 이 랜덤 활동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데 이제 플러스 나와야 된다고. 플러스. 네? 이 랜덤한 활동들인데 짝지어진. 알겠어? 뭐랑 짝지어진? 선별이랑 짝지어진. 뭐의 선별? 그러한 결과들의 선별. 어떤 결과들? 만족시키는. 뭐를? 이전에 내장되어 있는. 이 단어 알아야 될 built-in은 inherent하고 똑같습니다. 혹은 innate 같은 거. 혹은 inborn. 이전에 내장되어 있는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결과들의 선별과 함께 짝지어진 이런 활동들에 달렸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이 아가에서부터 성인으로 커갈 때 결국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거냐 하는 건 그 전에 어떤 사람하고도 다를 거기 때문에 새로운 활동에 달렸어. 랜덤 활동에 달렸어. 다만 내가 특이하기 전에 없던 사람으로 성장해 갈 건데 다만 팔이 3개고 손가락이 12개고 이렇게 되지 않을 건 뭐하고 조합이 되기 때문이야? 이전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결과들만에 대한 선택과 함께 이게 짝지어질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고 위에 나온 거. 알겠어요? 항상 새로운 구조는 기반하게 돼 있어요. 뭐에 기반하게 돼 있을까요? 올드 스트럭처에 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여기서 끊어야 돼요. 모든 단계에서 선별은 선호합니다. 어떤 세포들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제거합니다. 어떤 세포들은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놈들은 제거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선별이라는 건 당연히 뭐야? 뭐는 해줄게, 뭐는 안 돼, 넌 나가. 이거잖아요.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존자들은 이 생존자들이 뭐죠? 엘리미네이트 된 놈들이야, 페이버 된 놈들이야. 이 페이버 된 놈들입니다. 이 페이버 된 놈들은 이렇게 선별해서 살아남은 놈들은 작용해요. 뭐 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포들을. 어떤 새로운 세포들? 겪는. 뭐를 겪는? 추가적인 라운드들을 겪는. 뭐에? 선별. 자, 이런 뭔 말이야 지금. 봐봐. 여기서 이미 선별했지. 선별은 무작위야 아니면 정해진 방식대로 해? 선별은 정해진 방식대로 합니다. 팔 3짝 안 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만 그 2짝이라는 기준 안에서 이제 다르게 변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선별이 일어났어. 그럼 얘네들이 뭐 한다고? 이렇게 선별된 놈들이 더 서바이벌스라는 건 더욱 더 실렉티드예요. 그렇죠? 선별된 놈들은 이놈들이 뭐 할 거야? 선별된 놈들이 여러분을 기존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 거야? 기존에 없던 사람으로 만들 거야? 새로운 세포를 만들 거예요. 선별된 놈들이. 근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면 또 요 놈이
추가적인 라운드에서 또 셀렉션을 또 겪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만들어져 간다 이거지. 선별됐어. 그놈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근데 또 여러 개를 만들면 또 그 중에서 또 추가 라운드에서 또 탈락되려면 또 탈락되기도 하고 남을 건 남기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를 제외하고는 면역계에서만을 제외하고는 세포들과 세포들의 연장선들은 세포와 뭔가 세포의 연장선들은 not A but B 세포들과 세포들의 연장선들은 면역계만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유전적으로 선별되는 게 아니라 이 발달 동안에 유전적으로 선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한다? 위치적으로 선별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글이 어렵다고 하면 위에도 이제 말을 맞춰가는 게 어려웠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난이도거든요. 이게. 자, 우리 몸에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소화계, 뭐 아니면 뭐 면역계, 신경계, 우리 몸에 여러 시스템들이 있죠. 여러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갈 거잖아요. 디벨롭먼트가 있을 거니까. 근데 면역계를 제외하면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이 선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선별이 뭐가 아니다? 유전적 선별이 아니라 뭔가 위치적인 선별이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하고 아래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더 디테일한 내용이 추가예요. 알겠어? 더 디테일의 추가라고 지금. 저 위까지는 뭘 얘기했냐면 뭔 얘기했어? 랜덤한 베리에이션들이 자꾸 튀어나와. 그러면 우리가 뭐 랜덤하지 않은 미리 빌트인 되어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그런 셀렉션이 일어나. 그리고 또 이 셀렉션에서 또 통과한 애들은 또다시 셀렉션을 받고 이런 식으로 랜덤한 변이들과 랜덤하지 않은 셀렉션 규칙들이 우리를 발달시켜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위에서. 알겠어? 여기까지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냐면 그거 끝났고 이제 그거를 깔고 근데 말이지 이때 일어나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셀렉션은 말이야 하면서 셀렉션에 대한 디테일을 주는 겁니다. 지금 추가 정보를. 셀렉션의 방식은 어떠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뭐 유전적인 셀렉션이 아니라 위치적인 셀렉션이 일어나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당연히 여기를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나온 말이고 되게 전문적인 말이거든요. 부연 설명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말. 알겠어?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야 된다고 이제. 뭐냐? 이 말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제. 세포들이겠죠? 세포들은 어디에 있는? 딱 맞는 장소에 있는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 어떻게 선별된다고? 위치적으로 선별된다 했거든요. 위치적으로 선별된다.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장소상으로 딱 맞는 곳에 있는 애들이 어떤 이거 메이크에 S 안 붙었으니까 플레이스가 아니라 도우즈죠. 그러면 딱 맞는 장소에 있는 세포들 어떤 딱 맞는 장소에 있는 세포들 만드는 딱 맞는 연결들을 만들어내는 딱 맞는 장소에 있는 세포들이 자극된다. 활성화된다. 즉 선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놈들은
세포들이죠. 어떤 놈들? don't 아는 말이 안 돼요. 여기서 끊겠죠. 그러지 않는 그놈들은 제거됩니다. 그러지 않는이 뭐야? 만들지 않는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셀렉션이 뭐 하다고 그랬어? 넌 랜덤 하다고 했거든요. 넌 랜덤 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previously built-in criteria가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그게 뭐냐고. 그 기준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내장된 규칙대로 선별은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 내장된 규칙이라는 게 뭐냐고. 그냥 전 세대에서 그거 쓰고 있었으면 너는 통과. 넌 이상한 놈 아니네. 넌 통과. 너는 셀렉트 통과.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전 세대에 있었냐 없었냐는 유전적인 거와는 상관없이 뭐해? 잠깐 너 보니까 너 지금 관절세포인데? 관절세포인데 너 지금 왜 여기 복부에 와 있어? 너 그냥 탈락.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겠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이를테면 봐봐. 내가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단 말이야. 눈 3개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 얼굴이라는 것의 면적상의 비율을 한번 보세요. 알겠어? 여기하고 봐봐 이제 여기 응? 여기에 너 눈이라는 놈이네. 눈이라는 유전적 성향을 가진 놈이네. 한다고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선별이 일어난다고. 여기에서 선별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야? 눈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눈이 있을 곳이 아니고 이마라는 요 평면이 있어야 되는 놈인데 이놈 말고 다른 데 있어야 될 놈이 있거나 이놈이 아닌 다른 이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다른 놈이 오면 이거 차단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 2개가 있어야 될 장소 말고 다른 눈이 없어야 될 장소에 눈이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시 얼굴을 내가 자꾸 예를 들면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지만 결국에는 지켜야 될 규칙은 지키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위치에 있어야 될 놈만 통과시켜주는 방식이다라는 거지. 단 그 위치에만 그럼 그 말은 또 뒤집으면 뭐야? 그 위치에만 제대로 된 놈이 있으면 돼. 처진 눈 세포든 아니면 이 불려시 눈 같은 세포든 먼 눈 세포든 간에 눈 세포면 통과시켜 주겠다 이거야. 왜? 포지셔널리 맞으니까. 포지션을 하기 맞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방식으로 선별은 이루어진다. 됐어? 그러니까 눈자리에는 눈세포가 오기만 하면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겠어? 네. 이런 과정은 겁나 비슷하다. 뭐랑? 조각하는 것과 되게 비슷하다는 거야. 이것도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좀 섣부른 좀 비유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부연을 안 줘서 지금 여기도 그거에 대한 걸 주진 않거든요. 스컬프팅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추측으로 붙일 수밖에 없어. 이거 왜 스컬프팅이라고 했냐? 뭐 이럴 수 있겠죠. 이렇다면 너네가 이제 내가 조각가야. 조각가인데 뭐 하는 거야? 난 뭘 조각하겠다 지금? 나 인간의 얼굴을 조각하겠다라고 했다고 쳐. 그럼 코 자리에 내가 지금 조각을 하고 있어. 그럼 여기다 눈 새겨놓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다만 코를 조각하는 자리에는 코를 조각할 건데 이 코를 어떤 방식으로 조각할까는 그때부터 달라질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정도의 느낌으로 스컬프팅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알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야? 하나라고. 셀렉션은 일어나는데 미리 내정된 기준에 따라서 일어날 거야. 랜덤이 아니라 셀렉션은 내정된 기준에 따라 일어날 건데 그 내정된 기준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추가 설명하고 있다. 알겠어? 그냥 포지션만 맞으면 통과시켜주는 방식. 그래서 포지션만 맞으면 통과를 시켜준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포지션만 맞으면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 또 한편으로는
포지션이 안 맞는 애들은 다 걸러줄 거니까 눈 세 눈박이는 우리는 안 나온다 이거. 알겠어?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한 자연스러운 결과는 그 전략에 이 전략이 바로 뭔 전략이야? 그러니까 셀렉션이 뭐에 기반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넌 랜덤한 셀렉션이 뭐를 기반해서 일어난다? 포지션을 기반해서 일어나게 만든 이 전략이 그럼 결국 뭔 말하겠어? 이 전략 덕분에 우리는 세 눈박이까지는 안 나오는데 너네들의 눈은 다 똑같아? 다 달라? 다 다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는 이 전략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일단 뭐야? 눈이면 다 통과시켜줄 거니까 눈은 다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great variability. 엄청난 다양성. 개인마다의 엄청난 다양성. 그 세포에서 그리고 뭐 분자 수준에서는 세포 수준과 분자 수준에서는 엄청난 다양성을 가져. 개인마다. 근데 이대로 끝나면 돼? 안 돼? 안 돼. 비록 뭐 하더라도 반대극부 뭐야? 세 눈박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눈은 다 다르더라도 이 말을 생각하면 된다고 자꾸. 비록 뭐 하더라도 대규모의 구조들은 여기가 눈이냐 코냐 하는 이런 거 알겠어? 이것들은 뭐야? 굉장히 비슷하더라도 이해됐습니까? 네. 결국 그래서 주제는 뭐였던 거예요? 결국 셀렉션이 주인공입니다. 인간의 몸의 디벨롭먼트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셀렉션의 전략이 뭐냐는 거야. 알겠어? 이 셀렉션의 이러한 전략 덕분에 우리는 다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어느 정도 틀 안에서 다른 거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이해했죠? 네. 오케이. 이것도 아주 뭐 분량의 압박이. 자 볼게요. 뭐 하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인어더 투 뭐 하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 증가하는 비용들을 뭐에? 이 가정 돌봄의 계속해서 증가하는 비용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위한 가정 돌봄이냐? 누구를 위한? 노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건 꼭 알아두세요. needy persons라고 쓰는 경우보다 persons in need라고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in need가 뭐야? 도움이 필요하네요. 뒤에서 이렇게 꾸민다고 똑같아. 노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가정 돌봄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비용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동사 뒤에 두 칸을 보라고 얘기했거든. 가져온다가 나왔으면 뒤에 한 칸은 뭐냐? 뭘 가져올 거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궁금해. 뭘 가져오냐에서 끝나면 궁금하다고. 어디로 가져올 건데? 여기까지가 두 칸째입니다. 불잉한테는. 알겠죠? 어디로 가져와? 언더 컨트롤. 통제 하로, 통제 아래로. 그러니까 통제가 되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이 비용을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이 비용을 뭐 하기 위해서? 통제 하로 가져오기 위해서. 즉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관리자들은 이 홈케어 제공자들의 관리자들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홈케어 프로바이더를 그냥 쉽게 간병인이라고 칩시다. 알겠죠? 집에 와서 이렇게 간병해주는 간병인이라고 부를게요. 이 간병인들의 누구? 매니저들. 간병인들도 어디 회사 소속이라면 그 이 간병인들의 상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얘네들의 매니저들은 뭐 해왔다? 도입해왔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왔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비용이라는 게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회사 입장에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사장이야. 니네가 매니저라고. 니네가 사장인데 간병인들한테 월급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 간병인한테 주는 월급이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게 너무 계속해서 오르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거 얘네들한테 월급 너무 많이 계속 너무 많이 올려주기만 하면 난 남는 게 있어 없어?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니저들은 지금 뭐를 도입해서 뭔가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했다 이거야. 됐어? 소비자가 내는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회사 입장에서 간병인한테 지금 지출해야 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한 거라고. 자, 이 시스템이 뭐냐면 이 시스템들은 specify 한다. 되게 구체적으로 정한다. 뭐를 구체적으로 정하냐? 임무를 딱. 뭐에? 이 홈케어 워커들. 그리고 그 시간과 뭐예요? 예산을 딱 정해. 구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임무들. 이 임무들이죠. 이 임무들을 실행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시간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 시스템들은. 자, 이를테면 이런 거야. 이제 봐봐. 나 간병인인데 저기에 치매 어르신이 있어. 그러니까 나 저기로 이제 출근해야 돼. 근데 저 얼마 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얼마 줄 거예요? 전에 제가 할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 집에 가면 치매 어르신이 한 분 있는데 그냥 이래저래 좀 잘 돌봐 드리세요.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그 집에 가시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를 해드린 다음에 산책 시켜드리고 산책은 1시간 동안만 시켜드리고 돌아와서는 식사를 30분 동안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는 목욕을 얼마 동안 시켜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목욕을 너무 힘들지 않게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이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한다고? 임무를 스페시파이 하게 된다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 간병인들의 임무를 스페시파이 하는 게 이 간병인들의 매니저들의 입장에서 얘네들한테 주는 월급을 뭐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높인다, 줄인다?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이제 나머지 궁금증은 뭐인 거야? 이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시간과 임무를 정해주는 게 비용 감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이해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 전자 보고 시스템들은 요구합니다. 이런 간병인들한테 뭐 하라고 요구해? 보고하라고. 그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요구해. 그리고 뭐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어떤 시간 이거 분사야 수동 쓰여진 시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돼. 결국 뭐 하겠다는 거야? 그냥 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간병인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야? 저 집 졸라 빡세다고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저분은 성격도 정말 이상하시고 너무 힘들어요. 저분한테 맞춰드리기. 저 120까지 못해요. 200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내가 뭔 기준이 없으니까 이걸 책정을 못하는 거야. 그냥 예 그런가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라고 정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실제로 그러면 얘 사람이 뭔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뭐 몇 시간 일했는지 그 활동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썼는지 이런 것들을 뭐 하라고? 보고하는 시스템까지 다 만들었다고 지금. 알겠어? 그러면 뭐 할 거야?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그냥 막연하게 힘드니까 많이 주세요 이런 거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당연히 막연할수록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 하겠어? 적게 부르겠어? 많이 부르겠어? 많이 부르겠죠. 내가 뭔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수록 내가 막 부를 가능성이 크겠지.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뭐 하고 싶겠어? 아 그러세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시는지 시간별로 보고하세요. 그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200 줄 것도 그러고 보니까 그때부터 그때까지 좀 쉬셨던데 그럼 180으로 합시다. 그럼 할 말 없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요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들의 일을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노동자들의 일을 뭐 하겠다는 거야? 정성 평가하겠다는 거야. 정량 평가하겠다는 거야. 정량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량화하겠다는 거야. 퀀터티야, 퀀터티야, 퀄리티야. 정량화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단어를 반드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정량화하겠다는 거야. 이 새끼들이 퉁치지 못하게. 이해했어요? 네. 그럼으로써 만들면서 이렇게 시간별로 딱 스페시파이 해서 그럼으로써 만들어버려. 뭘 만들어? 그 배분을. 시간과 돈의 배분을 어떻게 만들겠다? 비저블하게 만들겠다. 즉 여기 자리에도 뭘 쓸 수 있어? 되게 정량화가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거지. 그리고 매니저들의 인식에 있어서 뭐하게 통제 가능하게 만들겠다. 자, 그래서 매니저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뭐 하겠어? 좋겠어, 나쁘겠어? 당연히 좋겠죠. 매니저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기여했어. 그리고 너네 복선을 읽을 줄 알아야 돼. 봐봐. 이 글 아직 중간이야. 중간인데 굳이 매니저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누구 입장에서는? 예,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뭐 좀 뭘 퉁칠 수 없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 뭔가 안 좋은 노동자들 입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어쨌든 매니저들의 입장에서는 기여했어. 이게 뭐에 기여했어? 해결에 기여했어. 그 문제의 해결에 기여했어. 그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뭐였어? 아니 계속 이 새끼들이 돈만 올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Ever increasing cost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비용은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이거 언더 컨트롤 해야 되겠는데? 이게 문제였잖아요 지금. 알겠죠? 이 문제의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나왔어. 뭐 나왔어? 반면에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 홈케어 워커들은 안 좋겠죠. 안 좋겠죠. 지금 이 정량화가 안 좋겠죠. 홈케어 워커들은 인식할지도 몰라요. 자기들의 일을 뜬금없는데 또 낫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벗을 찾아야 이렇게 나데이 벗비 또 자기들의 일을 A가 아니라 B라고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식하다에 딸려있는 애즈예요. 뭐로서 인식한다고. 여기도 애즈 나왔죠. 그러니까 A로서가 아니라 B로서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구조라고. 자, 뭐로서? 한 세트로서. 분리된 임무들의 세트. 분리된이라는 말 왜 썼는지 일단 느낌 있어야 되고요. 자, 분리된 임무들의 세트로서가 아니라 어떤 분리된 임무? 실행되어야 할 분리된 임무들의 세트로서가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실행되어야 할? 효율적으로. 효율이라는 거는 누구 관점이겠어? 당연히 사용자 관점이죠. 사용자 관점에서 아니 목욕 한번 시키는데 뭐 3시간 동안 시키고 있어. 1시간 동안 빨리 물 끼얹고 빨리빨리 해야지. 이런 게 효율 아닙니까? 그래 돈도 덜 주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분리된 임무들의 세트로서 자기들의 임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로서 봐? 서비스로서. 자, 이것도 좀 달라요. 어감이 다릅니다. 태스크가 아니라 뭐라고? 서비스라고 부른다고. 얘네들.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누구한테? 고객한테. 근데 이 고객이 어떤 고객입니까? 전치사 관계에서 나와서 with the client가 그러니까 뒤에 있을 거예요. 원래 문장에서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고객? 그들이 발달시켰을지도 모르는 뭐를?
관계를 당연히 그 고객과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관계를 발달시켰을지도 모를 고객한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그리고 여기 뭐야? 관계라는 말. 이 관계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자, 이제 홈케어 워커들의 관점으로 이제 왔어. 홈케어 워커들은 이럴 수 있어요. 회사는 자꾸 효율 문제, 비용 문제를 따지면서 그리고 뭔가 투명성 문제를 따지면서 임무를 딱딱 정량화하고 그 다음에 시간별로 보고하게 만들고 이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홈케어를 하는 워커 입장에서는 아니 회사에서 준 미션은 30분 안에 목욕을 끝내래. 그리고 나서 산책을 반드시 가야 된대. 근데 이 치매 어르신이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30분이 다 돼가는데 아이고 너무 좋다. 한 10분만 더 여기에 몸 좀 담그고 있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렇게. 근데 어르신 30분 됐으니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이걸 하기가 쉽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걸 하기가 쉽냐고. 그러면서 뭐 할 수 있어? 아이고 시간은 다 됐는데 어쩌지? 아이고 어르신 그렇게 좋으세요? 아이고 그러면 뭐 제가 좀 더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뭐가 우선할 수밖에 없어? 워커들 입장에서는 릴레이션십이 더 우선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그러니까 매니저들은 이 정량화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지만 이 홈케어 워커들이 이 정량화가 달갑다 달갑지 않다? 달갑지 않다. 이게 지금 이 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정량화를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왜? 인간관계가 좀 우선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네. 자, 이는 포함한다. 가지는 걸 대화를 가져. 누구랑? 고객들이랑. 그리고 또 뭐해? 묻는 것. inquire. 뭐에 대해서 물어?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묻는 것. 이런 거를 포함할 거다. 관계를 가진다는 건. 그런데 딱 제한된 시간과 그 요구사항. 뭐 하라는? 보고하라는. 이 요구사항은 인식될지도 모릅니다. 뭐로서 중요하죠? 장애물로서. 누구한테는 어떤 장애물? 만들어버리는.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가목적어겠죠? 그럼 그게 뭐냐? 찐목적어. 뭐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전달하는 것. 뭐를?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 좀 필요한. 이분한테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미리 짜준 스케줄대로는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이걸 원해. 이게 필요해. 이런 걸 막아버리는 거 아니냐.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는 그러니까 결국 뭐 하겠다는 거야? 관리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매니지먼트 시스템들이 너무 뭐 하면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뭐야? 너무 엄격하면 자, 엄격하다. 돼, 안 돼? 안 돼. 반대 단어야. 이게 딱 정반대 단어라고. 너무 엄격하면 이는 리절트 인입니다. 뒤에 인. 그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뭐를 초래할 수도 있어? 뭐를 초래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홈케어 워커를 초래한다는 해석보다 뭐를 초래할 수 있어? 되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 동명사죠. 그럼 전치사의 동명사. 그럼 이거 뭐? 의주라고. 그럼 뭐? 홈케어 워커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너무 오버로디드. 뭐야? 너무 과한 부담을 가지게 되거나 그리고 또 뭐?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꺾이는 거야? 꺾여버리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됐냐? 오케이. 그러면 쉬었다가 뒤에 두 개 가죠. 38번. 친해지는 시간. 자, 그것은 흔한 가정이다. 당연히 가주어고 진주어죠. 그러니까 대리아라는 건 흔한 가정이다. 대부분의 이런 방랑새들이 그러니까 무리에서 뭐 벗어나서 막 방황하고 있다든가 지금 이런 걸 떠올리면 됩니다. 대부분의 방랑하는 새들이 궁극적으로는 비둠드 이렇게 쓰면 죽을 운명이다. 이렇게 수거처럼 해줘야 돼요. 대부분 죽게 돼 있다. 죽을 운명이다. 라는 것은 흔한 가정이다. 뭐는 별도로 하고 aside from 뭐는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뭐는 제외하고 하고 똑같아요. 그 드문 경우들은 별도로 하고 대체로는 다 무리에서 벗어나면 뭐한다? 죽는다. 자, 경우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입니다. 그런 흔한 경우들은 별도로 하고 어떤 흔한 경우들 드문이죠. 어떤 드문 경우들 개체들이 새 개체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은 별도로 하고 다시 방향을 잡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어. 이게 다 be able to에서 연결되는 연결 동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디로? 그들의 보통의 범위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드문 경우들은 당연히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일단 잠시 베이그런트 하게 되었지만 다시 방향 제대로 잡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경우는 빼고 그럼 나머지는 다 뭐 대부분 뭐한다? 둠드다 라는 거는 흔한 가정입니다. 뒤이어 그것도 또한 흔하게 가정됩니다. 또 가주어 진주어 이 방랑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은 생물학적 현상이다 라는 것도 또한 흔하게 가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방식이잖아요. 흔하게 가정된다라는 건 뭐 통념이고요. 아니, 통념이 당연히 글의 전반부에 배치가 됐다면 이거 맞았다 하려는 글이겠어? 이거 깨려는 글이겠어? 깨려는 글이겠죠. 통념의 오류를 깨려는 유형의 글이구나. 근데 여기서 지금 제시한 통념 두 가지는 뭐다? 일단 베이그런트 하게 되면 뭐한다? 대부분 죽을 거다. 그리고 베이그런트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 조금 일어난다? 조금 일어나니 이 말은 내가 덧붙여 준 거야. 조금 일어나는 게 별로 그런 경우 없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무리가 있으면 무리 안에 있는 게 대다수겠어? 벗어나는 애가 대다수겠어? 당연히 안에 있는 애가 대다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베이그런스라는 것보다 대다수의 애들이 무리를 안에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이후에 진화라든지 이런 거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뉘앙스를 행간을 읽어내기 위해서 덧붙였어요.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거는 결국 뒤에도 이제 비슷한 말이 나올 텐데 얘네들이 진화론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진화는 뭐에 의해서 일어나요? 변화잖아요. 진화는 늘 대다수의 애들이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거야? 돌연변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돌연변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통념을 지금 깰 건데 통념은 당연히 벗어나는 놈 몇 마리 안 되니까 대다수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벗어나는 놈들은 다 죽을 거고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아니냐. 이 말을 조합해보면 죽을 거라는 말을 왜 했겠어? 영향 미쳐 안 미쳐? 진화에 안 미친다는 얘기죠. 일찍 죽어버리면. 뭔 말인지 알겠으니까 결국 여기서 대놓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진화에 영향을 미친 게 소수겠어? 다수겠어? 다수요. 얘네들 일찍 죽을 텐데 그러면 얘네들이 전 진화에 영향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별로 안 미치겠네요. 지금 이런 게 통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겠어? 이런 통념이 있는데
그거 깨겠다는 겁니다. 지금 필자는. 자 그러면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일단 사실이기는 해. 뭐에는 대다수, 경우들의 대다수에게는 당연히 사실이야. 왜냐하면 가장 이거 그냥 혼자 쓰였을 때 가능성 있는 결과가 어떠한 주어진 방랑 사건이든 그것의 가장 그럴듯한 결과가 뭐라는 것일 테니까. 뭐라는 거일 테니까 그 개체는 뭐 할 거라는 거? 실패할 거라는 거일 테니까. 뭐 하는데 실패할 거야? 찾는데. 충분한 자원들을 찾는데 실패할 거고, 그리고 혹은 노출될 거고, 뭐에 hospitable, 우호적인, 아니면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조건들에 노출될 것이고, 그리고 뭐 할 거니까? 소멸할 것이니까. 자, 우호적이지 않은 건 한마디로 적대적이라고 쓰겠네요. 시작이 비슷한 단어가 있죠.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반격. 여기까지가 통념에 대한 통념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제 반격. 그러나 있어. 많은 라인들, 줄들이 있어. 뭐에? 증거에. 그러니까 아주 줄줄이 이어지는 증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대디아라는 걸. 방랑이 드문 경우들에서 뭐 할 수 있다? 극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바꿔놓을 수 있다. 뭐를? 운명을. 뭐의? 군집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 혹은 또 뭐? 종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 아예 종 자체. 혹은 뭐 심지어는 뭐? 전체 생태계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럼 결국 방랑하는 놈들은 금방 다 죽게 돼 있고, 그래 방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소수한테 일어난 일일 테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다 라는 게 통념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많다 이거야. 이 방랑이라는 게 물론 드문 경우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어났다 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진짜로 드문 경우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 뭐의 운명을 바꿔놓는? 집단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는, 나아가서 종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는, 아니면 생태계의 운명까지도 바꿔놓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뭐에도 불구하고 빈번하지 않은, 빈번하지 않다, 빈번하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빈번하지 않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잘 봐라. 굳이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는 디스파이시 전치사기 때문이에요.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건 뭐야?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써.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뭐야? 이거를 굳이 뭐라도 만들어서 지금 빈번하지 않은을 빈번하지 않다 동사로라도 만들어서 이 동사를 뭘로 만든 거야? 동명사라도 만들어야 전치사의 마무리가 되겠다 이거지. 이해하겠어?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서 안 그쳐요. 봐봐. 뭐가 들어왔다면? 접속사가 들어왔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러한 사건들이 주어라고 칠 때 그것들이 are infrequent 이렇게 원래 문장이 됐겠죠. 접속사로 풀폼으로 쓰면. 이거 분사문 만들어봐. 접속사를 지금 남겨놓고 만들겠다. 주어 띄고 첫 동사가 뭐 되는 거예요? being 되는 거죠. being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죠. 그럼 뒤에 뭐만 남을 수 있어? 얘는 형용사만 남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맞아? 네. 그러니까 결론. 이 과정을 통해서
전치사니까 이거 없이 이렇게 가면 뭐해? 맞아 틀려? 틀리지만 이것이 만약에 뭘로 바뀌어 있다면 얼도우로 바뀌어 있다면 그냥 infrequent 형용사를 때려도 맞게 될 것이다. 자, 어쨌든 빈번하지 않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빈번하지 않을 뿐이지 일어나면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뭐 할 수 있어? 중요할 수 있다. 어떨 때 분사 수동분사 구문 보여질 때 어디에서 보여질 때? 시간 척도들에서 보여질 때 오버 위치가 관계사로 지금 찍혔고요. 왜 오버를 굳이 썼는지 봅시다. 자, 시간 척도인데 어떤 시간 척도? 생태학적 그리고 나왔죠? 진화적인 과정들이 펼쳐진다. 관계사가 이게 들어왔다면 over the time scale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원래 문장의 의미를 따져봐. 진화, 그러니까 생태학적 그리고 진화적 과정들이 그 시간 척도에 걸쳐서 쭉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쭉 펼쳐지는 시간 척도, 즉 좁은 시간 척도야, 넓은 시간 척도야. 넓은 시간 척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짧은 기간이야, 긴 기간이야? 긴 기간이야. 진화의 과정이 거기서 쭉 펼쳐지는 그런 시간 척도에서 뭐하면 보여지면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될 거라고. 방랑 한 번이 드물게 일어날지라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야 드물게 일어나고 이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게 뭔 그렇게 큰 사건이냐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가게 되면 뭐야? 이거 하나 때문에 결국 이 엄청난 변화가 나중에는 일어난 것도 될 수 있는 거로. 이를테면 이럴 수 있잖아요. 봐봐. 이 세 무리, 철새 무리가 늘 다니는 길이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메이그런트가 됐어. 근데 일로 가보니까 어떻게 뭔가 더 좋은 환경이 펼쳐진 거야. 그럼 요 새끼는 여기서 완전히 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뭐해? 번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만의 문제냐? 얘 종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뭐야? 얘가 원래 없던 데에 지금 생태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딴 그 생태계에 또 얘 때문에 또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계속 있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10만 년이 흐르고 100만 년이 흐르면 전에 완전히 100만 년 전하고 이 100만 년 후하고 생태계가 완전히 여기서 생태계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 그게 늘 하던 대로 해서 일어나는 거겠어? 아니겠죠. 이런 어떤 변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알겠죠? 네. 다음에 가장 심오한 결과들은 뭐에? 이 방랑의 가장 심오한 결과들은 관련이 있다. 뭐에 관련이 있냐? 확립에. 뭐에 확립? 그렇죠.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방랑을 해서 가장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 결과는 뭐겠냐? 새로운 번식지들의 확립일 거다. 확립과 관계가 있을 거다. 또 새로운 이주 루트들 그리고 뭐 겨울을 보내는 위치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것들 각각은요 발생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다른 그 전에 똑같이 모든 애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가 아니라 이 방랑이라는 걸 통해서 다르게 된 이 다른 메커니즘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빈도수들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 가지게 됩니다. 작은 결과, 큰 결과. 큰 결과. 그것들 자신만의 독특한 뭐를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됐어? 방랑자는 결국 무리에서 벗어난 일찍 사라져간 소수로 볼 것만은 아니다 이거지. unimportant가 아니라 뭐다? important 할 수 있다. 다음 이제는 널널한 놈이 있을 거예요. 분명해요. 맞아요. 그래도 네?
것들에 비해서 이거 봐. 뭐 이만하면 뭐. 뭐 또 있어? 아이씨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이만하면. 그래도 이만하면. 그렇죠. 시작은 괜찮죠. 자, 직관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직감이라고 해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직감은 뭐 할 수 있어? 아주 위대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ought 뭐예요? 해야 한다. 그것은 뭐 해야 한다? 힘들게 얻어진. 그럼 힘들게 얻어져야 돼. 이미 이 안에 상식 파괴가 있거든요. 직관이라는 건 뭐냐면 봐봐. 직관은 논리의 반대이기도 하고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천재적인 영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쓴 거야. 그럼 영감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야? 아니면 재능이야? 재능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은. 이미 첫 문장부터 그러니까 뭐야? 직감이라는 게 뭐? 아주 대단할 수는 있지만 이거 엄연히 뭐 해야 된다? 이것도 노력으로 얻어져야 된다 라고 이미 깨고 시작합니다. 깨고 재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생각할 수 있어. 그들의 발 위에서, 그러니까 자기 발로 딛고 생각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생각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투자했으니까. 수천 시간을 어디에다가? 학습과 연습에다가. 그래, 그들의 직감은 되었어. 뭐가 되었어? 데이터로 이끌어지게 되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 뭔가가 있어. 뭔가가 터졌어. 전문가들 딱 보고 이거 이럴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 이거지. 근데 그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 전문가는 뭐야? 오랜 시간을 그만큼 노력했고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끊었어. 문장 시작에 뭐가 나왔어? 온리가 나왔어. 그리고 온리 혼자 온 게 아니라 온리가 꾸며주는 한 토막이랑 같이 있어. 그럼 무조건 어때야 된다고? 도치가 걸려야 된다고. 무조건. 오직 그때에서야 비로소 했으니까 are they able 이렇게 나왔죠. 원래대로였으면 they are able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 only then이 있는 이상 they are able은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100% 도치가 걸려야 된다고. 오직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행동할 수 있다. 빠르게, 일치하게. 뭐랑 일치하게? 콜던스가 좋아해요. 좋아. 그러니까 뭐랑 조화되게, 뭐랑 일치하게? 그들의 내면화된 전문 지식. 엑스퍼트는 전문가, 엑스퍼티즈는 전문 지식. 그들의 전문 지식, 내면화된 전문 지식과 일치하게. 그리고 증거에 기반한 경험과 일치하게.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에 돼야 그때서야 얘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야. 비록 그들이 종종 생각은 하겠지만 뭐라고? 그들이 그렇다고. 뒤에 생략된 말 뭐 알겠어? 자, 우리 대부분은 특히 이럴 때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 타인들과 소셜미디어에서 상호작용할 때 자 이거 봐요. 우리 대부분은 주어였어요. 콤마가 들어갔잖아요. 마감하는 콤마가 이게 동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대부분은 특히 SNS로 타인과 소통할 때 우리 대부분은 행동해요. 뭐를 가지고? 전문가와 같은 속도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제공하면서 아주 넓은 범위의 의견들을 제공하면서
뭐에 대한? 지구적 위기들에 대한. 쉽게 말해서 뭐예요? 특히 어디에서 SNS 같은 데에서 뭐 한다고? 잘난 척한다고. 너무 쉽게 잘난 척한다고. 자기가 뭐인 마냥? 전문가인 마냥. 뭐도 없이 without the substance. 물질이죠. 뭐의 물질? 지식의 물질도 없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질이라는 뜻도 되고 뭐 본체, 뭐 본질, 어떤 지식의 본체도 없이 어떤 뒷받침하는 그것을 그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을 뒷받침해주는 지식의 뭐? 본체, 본질도 없이 다 막 아는 척해. 이렇게. 아, 이건 이래야지. 이걸 이렇게 하라고 말이야.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AI 덕분에 갑자기 AI 덕분에 어떤 AI? 보증하는 뭐라는 걸 보증하는 우리의 메시지들이 나의 목소리들이 전달되는 것을 보증해주는 누구한테? 관객한테. 어떤 관객? 더 경향이 있는 관객. 뭐 하려는 뭐 어느 쪽으로 경향이 있어? 믿는 쪽으로. 그것을 이것의 이승 뭐 아무튼 일단 가볼게요. 이런 AI 덕분에 우리의 딜루션들, 망상들, 착각들, 뭐의 망상들? 전문 지식이 있는 것 마냥 착각하는 거. 이런 전문 지식의 망상들은 강화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필터 버블에 의해서. 뭐 AI 얘기가 나오면 알고리즘 얘기일 확률이 되게 클 때가 많고, 알고리즘이 나오면 결국 늘 문제를 삼는 건 뭐냐? 필터링입니다. 필터링. 그러니까 나는 버블 속에 사는 거야.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자주 봤던 거 말고 다른 것들은 이 필터 버블을 통과해서 나한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걸 해주는 게 알고리즘인 거고. 그러면 이 우리의 개인적인 필터 버블에 의해서 이런 전문성에 대한 망상들은 더욱더 뭐 될 수 있다? 강화될 수 있다. 당연하죠. 내가 왜 뭐 하니까 보는 것만 계속 볼 거 아니야. 계속 보는 것만 보니까 뭐야? 그거에 대해서 강해지는 거죠. 신념도 강해지고 맨날 듣던 얘기니까 잘 알게 될 거고. AI 덕분에 뭐 한다고? 강해진다고. 근데 이제 이 AI 덕분에 이 AI가 뭐를 보증해 준다고 그랬어? 우리의 메시지들이 어떤 관객한테 전달되는 거. 근데 이거를 지금 메시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시라고 했는지를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좀 더 믿으려는 성향이 강한 관객한테 전달되는 걸 확실히 해주는 게 뭐다? AI다. 아니 봐봐, AI의 알고리즘은 결국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거 믿는 사람한테 더욱더 전달되게 해주는 거죠. 애초에 내가 그거를 받아들였으니까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뚫린 거 아니냐고. 안 믿는 사람도 애초에 그걸 안 눌렸으면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안 뚫릴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얘기라고 지금. 그러니까 늘 뭐하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만 전달해 주는 게 AI인데. 알겠어? 지금 알고리즘 얘기하는 거야. 이런 AI 알고리즘 덕분에 뭐 한다고?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착각은 뭐 한다고?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
이해? 다음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흥미로운 경향을 뭐 하려는 찾으려는 사람들을 좀 더 열려있는 그다음에 이성적인 그리고 현명한 그러면 찾으려는이라고 하지 말고 오형식으로 해석할게요. find 목적어 형용사니까 생각한다 정도의 해석을 목적어가 어떻다고 생각한다 여긴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흥미로운 경향을 하나 갖고 있어. 인간은 뭐 하려는 여기려는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뭐 하다고 여기려는 열려있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현명하다고 여기려는 경향이 하나 있어. 당연히 어떤 사람들을 그렇다고 여기겠어. 어떨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 뭐처럼 생각할 때 우리하고 딱 똑같이 생각할 때 그럴 때 즉 내 생각하고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저 사람 참 현명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흥미로운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39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뭐야? 전문성의 망상이죠. 이 전문성의 망상은 뭐 때문에 더욱더 강화됐고 AI 알고리즘 때문에 더욱더 강화됐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그 얘기를 사실 한 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면 SNS를 콕 집으면서 SNS에서 타인들과 소통할 때 특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SNS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뭐 하니까 여기다 이제 디테일을 하나 더 붙이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망상이 어디에서 커진다? 어디에서 커져? 온라인 공간에서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알겠어? 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고 난 AI의 알고리즘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걸러지기 쉽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됐죠? 오케이. 일단